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자 어젯밤 늦게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오는 11월 1일부터 뉴욕시 사기업의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이 해제됩니다. 역대 최대 인원을 태운 난민버스 9대가 어제 뉴욕시에 도착했습니다. 퀸즈 지역 버스 개편 확정안이 내년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Hi, I'm Ashwin Vasan, the city's doctor. And I'm New York City Schools Chancellor David Banks. And your friends at school want to tell you something. I need you at reading time. We need you at basketball. We need you at lunch. In music. We need you in science. We need you in school with us. We all want to see you in school. Have your parents talk to your doctor about routine school vaccines. You'll need all of them to come to school. Get your shots. COVID-19 too. Safe, effective, and easy to access, vaccines are the best way to stay healthy this school year. We want to see you in school. And so do your friends. For more information, go to nyc.gov/health and search student vaccin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어젯밤 늦게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한 뒤 어젯밤 10시쯤 뉴욕 JFK 공항에 도착, 3박 4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어젯밤 JFK 공항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조태영 주미대사, 황준구 주 유엔 대사, 정병화 뉴욕 총영사 등이 윤 대통령을 맞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일반 토의에서 회원국 정상 중 10번째로 연단에 올라 민주주의 국가 간 협력과 연대를 강조하고 글로벌 공급망 구축 등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새로운 북핵 해법으로 제시한 담대한 구상을 언급하며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했으며 한국이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유엔과의 협력 강화와 국제 현안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논의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6시 맨하탄의 유니버시티 클럽에서 한인동포 150명과 간담회를 갖고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뉴욕 순방 중 바이든 대통령, 가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연쇄 정상회담을 가지며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리셉션에도 참석합니다. 오는 11월 1일부터 뉴욕시 사기업의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이 해제됩니다. 뉴욕시 사기업은 더 이상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하지 않게 되며 각 회사마다 개별적인 백신 접종 정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 폐지에서 공무원은 제외됐으며 여전히 백신 접종을 반드시 마쳐야만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운동선수와 방과 후 스포츠 활동 참여 학생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 또한 폐지되며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5일부터 오미크론 부스터샷 접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자신도 오미크론 백신 부스터샷을 접종했다며 개량형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 더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백신 접종이 2달 이상 지난 뉴욕시 거주자 12세 이상 모든 사람들에게 오미크론 백신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여전히 사기업들에게 기업별 백신 의무화 규정을 새로 만들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인원을 태운 난민버스 9대가 어제 뉴욕시에 도착했습니다. 난민 신청자가 계속해서 뉴욕시에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난민 신청자를 수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크루즈를 이용하는 대안이 새롭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난민 수용에 대해 모든 수를 다 써보고 싶다며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크루즈가 난민 대피소를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난민 수용처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크루즈가 정박해 있는 지역의 특성상 난민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건강관리와 교육 문제, 코로나 바이러스 전이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 해당 계획을 당장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전망이라고 법률구조협회는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시 난민보호소에서 난민 신청자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난민 신청자가 언제 뉴욕에 도착했는지 등 상세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수천 명의 난민 신청자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뉴욕으로 넘어왔다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퀸즈 지역 버스 개편 확정안이 내년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추진하는 퀸즈 버스 개편안은 운행 속도를 더 높이고 더 나은 환승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MTA는 지난 몇 달간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한 퀸즈버스 개편안에 대한 대중 의견을 모아 2023년 최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MTA는 지난 3월 말 퀸즈의 버스 시스템을 개정하겠다는 계획 초안을 발표했고 약 40회에 걸쳐 대중을 만나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집된 의견을 취합해 다듬으려면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이 돼야 최종 계획을 발표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MTA가 내놓은 초안에 따르면 퀸즈 버스 노선은 기존 82개에서 85개로 늘어날 전망이며 신규 노선이 20개 생겨납니다. 11개 노선은 기존 노선과 통합이 되며 간격이 좁은 정류장은 없애 버스 속도도 높일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퀸즈 지역의 약 34%에 해당하는 1685개의 정류장이 사라지고 정류장 사이의 거리는 평균 약 850비트에서 약 1400비트로 변경됩니다. 2019년부터 버스 노선 개편을 시작한 MTA는 팬데믹 때문에 중단한 뒤 작년 8월부터 개편을 재시작했고 지난 6월부터는 브롱스 신규 시스템 운행을 시작했으며 올해 말까지 브루클린 버스 노선 개편 초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19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의료보험 혜택을 늘렸지만 무보험자가 아직도 전 인구의 8%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센서스국은 지난해 무보험자는 2,720만 명으로 전 인구의 8.3%를 기록했으며 이는 2020년 8.6%, 2,830만 명보다는 다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 2017년 8%에서 2018년 8.5%로 급증했다가 2019년 다시 8%로 줄었지만 팬데믹 이후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연령별로는 19세 이하 청소년과 어린이들 중 무보험자 비율이 5%를 기록했으며 이는 성인들보다 2배인 0.6%포인트가 줄어든 것입니다. 또 정부가 제공하는 무상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6,190만 명으로 전년보다 1%포인트 늘어난 19%에 달했으며 노년층과 장애인을 위한 정부 보험인 메디케어가 18.4%이며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1,380만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로 올겨울 전기요금 등이 가파르게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뉴욕주에서는 주의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요금 인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민주당 출신인 안젤로 산타바바라 뉴욕주 하원 의원은 전기, 난방 등 유틸리티 회사가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 승인만 받으면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변경, 요금 인상 전 반드시 주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산타바바라 의원은 점점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전기요금 등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동안 공공서비스위원회는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 입장을 많이 반영해왔다며 따라서 앞으로는 뉴욕주의 승인이 없으면 요금을 올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전기, 난방 등을 공급하는 유틸리티 회사는 요금 인상 180일 전까지 요금 인상의 타당성과
상황과 회사의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180일 규정으로 인해 올겨울 전기 난방료 인상을 피할 수 있게 되지만 공화당이 반발할 것으로 보여 입법화에 성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사회보장 혜택 대폭 확충에도 불구하고 임기 첫 해인 지난해 미국 내 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발표한 2021년 미국인 소득 현황에 따르면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가 0.494로 지난 2020년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지니계수는 제로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며 1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불평등함을 뜻하는 것으로 전년보다 지니계수가 높아졌음은 소득 불평등이 심화됐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미국 가구의 실질적 중위소득은 7만 784달러로 2020년 7만 1183달러보다 오히려 400달러 정도 줄었습니다. 또 정규직 여성의 평균 소득은 5만 1226달러로 정규직 남성의 평균 소득 6만 1180달러보다 9,954달러가 적었으며 이는 남성 소득의 84%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경제전문지 보추는 기록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적 소득은 2년째 정체됐고 소득 불평등은 소폭이지만 더 심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됐다고 언급했지만 백악관은 현재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어제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팬데믹 종식이라고 말한 것은 바이러스 대응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현재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할 계획이 없으며 당분간 비상사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CBS 방송 60미닛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문제가 남아있고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팬데믹은 종식됐다고 발언해 이에 따른 정부 정책이 변화될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언급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2020년 1월 말 선포된 것으로 90일 단위로 계속 연장되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월 15일 이를 다시 3개월 연장시켰습니다. 특히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에는 매년 갱신을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무상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가 갱신 절차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며 코로나19 관련 백신 접종, 검사와 치료 등이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10월 13일 이전 이를 다시 한번 연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만약 연장이 되지 않으면 업데이트된 코로나19 백신의 무료 접종 등이 중단되게 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2022 회계연도 동안 남부 국경에서 체포된 미리국자가 2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이민국 관계자는 지난 8월 남부 국경에서 체포된 미리국자가 18만 1000명이 넘었으며 2022 회계연도 동안 체포된 미리국자는 200만 명을 약간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남부 국경을 넘어 미국에 입국한 중남미인도 2만 2천명가량으로 집계되는 등 합법과 불법 입국자를 모두 합치면 22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쿠바와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등 3개국의 미리국자가 1년 전보다 무려 3배나 급증한 반면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출신 미리국자는 같은 기간 50% 이상 줄었습니다. 이처럼 미리국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텍사스 주정부와 플로리다 주정부는 이들 미리국자를 버스나 항공기에 태워 이른바 이민자 보호도시를 선언한 뉴욕, 워싱턴 DC, 시카고 등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대만 문제 전문가 63%가 중국이 앞으로 10년 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실시한 차이나 파워 프로젝트 설문조사 결과 대만 문제 전문가의 63%가 앞으로 10년 이내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은 미국의 학계와 싱크탱크 전문가, 행정부의 전 현직 관료, 정책 전문가, 정보 분석가 등이며 중국이 대만에 대해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고 있느냐는 질문에 20%만 그렇다고 답하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또 84%는 중국이 통일을 위해 기다릴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9%는 중국이 가능한 한 빨리 대만에 대한 통일을 추구할 것이라고 답했고 6%는 중국이 영구적인 형상 유지 정책을 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이 연장되면 오는 2027년까지 대만을 통일하기 위해 군사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83%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한국과 일본의 외교수장이 뉴욕에서 미리 만났습니다. 뉴욕에서 김정원 특파원입니다. 한 달 만에 다시 만난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가벼운 팔꿈치 인사로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모두 발언 없이 비공개로 진행된 회담은 1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양국 간 최대 쟁점인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박 장관이 직접 들은 피해자의 목소리와 함께 한일 기업이 배상기금을 마련하는 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전달됐고 일본 측은 이를 경청했다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박 장관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양측이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을 해나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총회 기간 양국 정상 간 회담 성사 여부에 대해선 함구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장관 회담이 양국 정상의 회담 일정을 조율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부인하며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과 관련해선 끝까지 말을 아꼈습니다. 기시다 총리 역시 뉴욕으로 출국 전 기자회견에서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韓国との首脳会談ですが、今現在まだ日程は何も決まっておりません。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이자 정권 교체를 위협받는 20%대로 내려앉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데다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가 한일 관계 개선에 여전히 부정적이어서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는 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한일 정상이 만나더라도 약식 또는 서서 만나는 형식이 될 거란 관측이 아직까진 많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후 1시 5분쯤 멕시코의 아킬라에서 남동쪽으로 23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으며 수백 차례의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1999년 버지니아주에서 한인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22년간 복역했던 흑인 남성이 어제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됐습니다. 지난 2016년 브루클린에서 야구 모자를 훔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22세 남성에게 어제 징역 25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뉴질랜드 수도 오클랜드에서 뉴욕까지 16시간, 뉴욕에서 오클랜드까지는 17시간 30분이 걸리는 세계 최장 시간의 직항로가 지난 17일 개설돼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여행 전문지 평가에서 뉴저지주 뉴욕공항이 미 전역 최악의 공항에 선정됐고 라가디아 공항이 2위에 오르는 등 뉴욕 지역 공항이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2위 자동차 업체 포드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부품 가격 상승과 부품 부족으로 3분기에 10억 달러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마존과 파이자 등 45개 미국 대기업이 앞으로 3년간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에서 유입된 난민 2만 명을 채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뉴욕 매츠가 올 시즌 선수들의 연봉으로 2억 7,390만 달러를 지출, 33년 만에 30개 메이저리그 구단 중 최고 연봉 구단에 선정됐으며 LA 다저스가 2위, 뉴욕 양키스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상으로 9월 20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